일단은 좋아요. 있고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이제 장사를 시작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화 추진해서 창고도 얻고 뭐 면세 과세 나누고 뭐 법인도 생각하고 있고 이런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급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뭐 고급 상식인 분들은 뭐 굳이 말할 필요 없겠죠. 근데 초급인 상식과 아예 모르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세금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당히 많고 저도 그때 막 왜 이렇게까지 제가 내야 돼요? 세무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왜 저거를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그 면세하고 과세가 뭔지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과일을 하실 때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지 쉽게 말씀드리면 면세는 가공되지 않은 상품을 면세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보시는 이제 채소, 과일, 쌀 이런 것들을 면세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직 가공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끓여서 잼으로 간다. 그럼 저희가 가공을 한번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세로 되는 거예요. 과일을 그냥 단순하게 절단을 해서 우리가 컵 과일을 만들어서 파는 건 그냥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면세로 보면 되는 거고요. 과자나 우리가 마트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을 가공한 것들 그를 과세라고 보면 되고 나중에 저희가 마트를 가서 한번 영수증을 보시면 과세 품목, 맞아요. 면세 품목이 분리돼서 나올 거예요. 사업자에 4개가 있잖아요. 네. 면세, 과세, 그다음 간이과세, 법인. 법인은 빼주셔야 돼요. 법인이니까. 면세, 일반과세, 간이과세.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난 과일만 팔겠다. 나는 가공되지 않은 원물만 팔겠다. 매출이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물품만 파는 거야. 면세 제품이다. 면세 제품이다. 그럼 면세. 나중에 뭐 과자도 팔고 싶고 뭐 밀키트도 팔고 싶고 팥빙수도 팔고 네. 싶고 그러시면 일반 과세. 일반 과세. 그게 단 1%가 되더라도 일반 과세를 내시고 그리고 간이과세라는 거는 온라인 사업으로 약간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SNS라든지 그냥 일단 처음에는 간이과세로 내시는 걸로 권해드려요. 근데 간이과세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안 나오진 않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출이 4,800인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세금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간이과세는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신 것 같아요. 매장 하시는 분들은 네, 별로 의미 없고요. 네,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간이과세로 진행을 하다가 매출 수가 더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일반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매장 하시는 분들도 세금 줄이려고 일단은 간이과세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매장 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일반으로 하시라고 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임대료도 낼 것이고 고정적으로 공과금도 낼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오픈하시면 시설장치 인테리어도 할 것이고 그런 것도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간이과세는 환급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내는 세금도 없기 중요한 때문에. 포인트예요. 네. 근데 일반 과세자는 내가 투자한 투자 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매입으로 있으면 초기는 당연히 매입이 클 테니까 환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장을 오픈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일반 과세로 하셔라. 면세 사업장분들 나는 앞으로 면세만 할 건데 근데 내가 부가세 끊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아깝지만 전 부가세를 끊어서 세금 계산을 받으라고 해요. 왜냐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그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적용이 되기. 안 그러면 그냥 통장 이체로만 하시면 좀 아까워요. 면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금액이 큰 구찌가 큰 것들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아라. 네. 가 맞나요? 네, 맞아요. 면세 사업자로 시작했을 때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뭐 요 정도면 그냥 모르지만 이 정도면 내면 되지. 별로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면세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과세로 넘어오면서 왜 이걸 내가 내야 되지? 근데 점점 유통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매출이 높아지니까 부가세가 올라가고 종소세도 올라가고 어느 시점 되니까 나도 모르는 금액이 막 나가고 생각지도 못하게 뭐 100단위가 아니고 막 몇백, 막 1000단위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뭐지? 면세 사업자든 일반 사업자든 뭐 법인이든 매년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세금 납부를 하는 그게 있잖아요. 뭐 종합소득세. 네. 과일 사업이니까 먼저 면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에 총 매출을 가지고 저희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요.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근데 매출이 얼마고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얼마입니다라고 그냥 보고하는 형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고 작년 1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거를 그 다음 해 2월 2월 10일까지 쉽게 말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26년 2월 10일까지 그리고 일반 과세자 부가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거를 7월 25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이렇게 일반 과세자는 2번 하고요. 근데 그 중에 또 간이과세자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1년치를 해요. 면세사업자처럼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리고 또 1월 25일까지 하고 모든 사장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거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라는 걸 해요. 만약에 네. 그 정기 신고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뭐가 걸리기도 하고 네.
페널티 같은 게 어떤 게? 네, 아쉽지만 내가 누락한 거기 때문에 신고는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산세가 있어요. 기간이 지난 만큼 일수 계산을 해서 가산세를 붙어요. 아이고 네. 안 하면 완전히 네, 그냥 안 가는 하면 거네. 대신에 그것도 있어요. 며칠 이내 신고하면 감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어떡하지? 그냥 더 미룰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좋다. 그 가산세에서 감면을 해주는 거지 맞아요. 원고에서 아, 감면을 그렇죠. 하는 거 아니고. 세금은 본세는 그대로지만 몇 기 뭐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오시면 그 감면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좋다. 이거 하고 너 좀 이따 얘기해. 너 먼저 얘기해. 하다 보면 길거리에 노상으로 과일 파시는 분들이나 트럭으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금 받치지 못하는. 사업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회사로 해가지고 뭐 월급을 낼 것 같은데 사업자가 있는데 현금으로 받는 분들 네. 내 주변에도 많아. 그러면은 그분들은 세금을 낸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복불복인 거죠. 걸리면 토해내는 거 그만큼. 보통 한 번 걸리면 5년치를 걸리거든요. 너무 마진이 없으니까 싸게 주니까 현금만 받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죠. 5년치? 5년치?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5년치 다 통장으로 입금됐을 거잖아요. 통장 입금 안 했지. 다 현금으로 여기서 받았잖아. 어쨌든 그거 다 그냥 현금으로 다 썼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통장으로 다 그게 돈이 돌아요. 어쨌든 차도 살 거고 집도 살 거고 뭔가를 사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증명해야 돼요. 연세가 좀 많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네. 환경일 것 같은데 세무사시니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점포가 있으면 무조건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뭐 차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장이 없으니까. 네, 업장이 없으니까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단말기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승마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신고하면 또 그냥 벌금 내고 약간 이런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주변에도 지금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씩 나와요. 근데 다 현금이에요. 그거를 누군가 진짜 악감정 가지고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 합법적으로 우리가 매입자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보에 의해서 잡아놔라. 이게 핵심이고 네. 세무사는 박사님 부산생에게? 세무를 지금 일반 과세자를 냈는데 거기서 면세만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면세. 근데 저는 바꾸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왜요? 왜냐면 면세 사업자에서 일반 과세자는 못 가요. 내가 면세를 사용하다가 내가 일반 상품을 추가하려고 하면 이 면세 사업자 자체를 폐업을 해야 폐업하고 돼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근데 거야. 일반 과세자는 면세도 사용할 수도 있고 과세도 사용할 수 포함되어 있어요. 있는 거죠. 네, 굳이 폐업을 해서 면세를 돌린다? 사업자 등록 번호 자체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를 그냥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보는 사람이 그럼 아니 나는 알겠어. 근데 궁금한 거 나는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건 알겠어. 네. 근데 부가세가 나오잖아. 예를 들면 면세만 팔았단 말이에요. 네. 과세 사업자잖아요. 라는 게 또 1년에 2번을 내야 되잖아. 자, 말씀드릴게요. 세금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면세만 팔았잖아요. 저희가 신고를 할 때 과세 물품, 면세 물품, 매출 신고를 각각 이렇게 넣어서 신고하는데 그럼 면세 매출만 올린 거예요. 면세는 당연히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1년에 2번 내는 부가세도 없어요. 아예 매출이 안 일어났으니까 없다. 네, 과세에 대한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요. 2개를 내면 안 되지? 이런 게 좀 헷갈렸거든요. 지금도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으로 한 사업장에는 전대가 아닌 이상 사업자 등록증을 한 개만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과세 비율, 면세 비율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과세 물건을 판다고 해서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올 거라는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돼요.